당뇨나 고혈압 등과 함께 중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 중의 하나인 고지혈증. 5년 연속 발병률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서구식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국내 고지혈증 진료 인원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19.3%씩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중년을 넘어 청소년들의 고지혈증 발병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한 국회의원의 조사 결과 성인병을 앓는 청소년 환자가 매년 4만 7천여 명씩 늘고 있다고 한다.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고지혈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명품 보감의 이지연입니다. 중년은 물론이고 청소년들까지도 성인병, 흔히 생활습관병이라고 하지요. 이 성인병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꼭 챙겨야 될 것이 바로 고지혈증입니다. 오늘 고지혈증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듣기 위해서 전문가를 한분 모셨습니다. 조경희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조경희 박사님은 뭐 가정의학 학회 학회장도 하셨고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건강에 아주 바로메타 많은 걸 말씀해 감사합니다. 주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해마다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은요, 네. 꼭 빠지지 않고 받게 되는 게 고지혈증이어서 맞아요. 이게 건강의 기본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3대 질환 얘기하면 네. 혈압이 높다, 네. 그 다음에는 콜레스테롤 높다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이게 3대 만성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중에서 오늘 얘기한 콜레스테롤이 이 셋 중에서 딱 하나 네. 가장 중요한 주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정확히 고지혈증이란 무슨 병인가요? 그러니까 뭐 이 고지혈증이니까 네네. 높을 고자에 지 기름이죠. 그래서 기름이 많다. 알겠게 얘기하면 네네. 피 속에 기름이 많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피 속에 기름이 많다. 네. 그래서 기름이 많으니까 알기 쉽게 해서 우리 혈관이라는 것이 항상 피가 돌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기름이 많으니까 이 기름이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피가 맑아야 되는데 네. 그 맑은 피 속에 기름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지혈증이라 그런다. 뭐 그러면 뭐 알기 쉽게 그렇구나. 네. 뭐 당뇨 하면은 당뇨, 오줌에 당이 있는 건데 피 속에 당이 높은 거예요. 네, 그게 또 네. 피 속에 문제를 일으키죠. 네. 혈압은 이 파이프가 있는데 압력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파이프에 혈관의 압력이 높아. 그러니까 혈관의 압력이 높은 거, 그다음에 당이 많은 거, 지금 얘기한 오늘 기름이 많은 거. 이 세 개가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가 항상 제일 문제가 되는데, 오늘 주제는 어쨌든 기름이 많은 거. 자, 그러면 이제 무척 더 관심이 높아지셨는데 하나하나 지금 사파를 보면서 네. 과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게 진실인지 오해와 진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지혈증은 남자가 더 많이 걸린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가 더, 지금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자,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거의 다. 네. 거의 그래요. 다 그렇게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남자가 더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고지혈증은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만, 술, 담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자가 더 많이 걸리지 걸리지 않을까 않을까. 생각해서 남자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요. 정답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나라에서는 뭐 이게 생각은 생각인 거고,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려고 하면 우리가 조사를 해요. 네. 그래서 나라에서 한 3년 단위로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걸 해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느냐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국가의 통계예요. 거기서 어떻게 나와 있느냐? 남자들이 한 10%, 여자들이 8%. 오, 정답이죠? 여자도 많네요. 여자들도 이쪽으로. 네, 8%인데요? 여기 8%는? 뚱뚱하신 분 없어요? 여자들은 한 8%, 아니 대강 매해 약간씩 바뀌어. 3년마다 할 때 이게 뭐 통계니까. 네. 그러니까 뭐 외국은 또 달라요. 근데 네. 일반적으로, 근데 그것도 아까 말한 대로 콜레스테롤에 대한 얘기예요. 중성지방은 여자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기 쉽게 얘기하면 콜레스테롤은 남자들이 조금 많다, 여자들이 좀 적. 그것도 나이에 따라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통계를 많이 갖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남자들이 조금 높다. 이건 정답이에요. 네. 그러나 여성도 고지혈증이 많다. 있다. 그럼요. 네. 고지혈증 다 치료받는 여자분들 많아요. 자, 이제 고지혈증에 대한 두 번째 오해와 진실. 마른 사람은 고지혈증 걱정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많이 가르쳐줘. 아까 이제 유전이 있고 네. 두 개가 있다. 나 처음에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 네, 그래서 마른 사람은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안 돌아간다. 네네. 안 돌아가서 그렇다. 그다음에 이게 이 후천적인 거는 뭐 많이 먹고 뭐 야단을 네네. 하니까 높아가지만 이게 있으니까 꼭 많은 사람은 꼭 없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네네. 정답이에요. 잘 맞추셨어요. 네. 가족성의 그렇죠. 경우는요. 그러니까 그 가족성이라는 개념이 유전이라는 뜻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집안이 높더라. 네. 그래서 우리가 유전을 얘기할 때 뭐 예를 들어 위에 한 분이 그럴 때 밑에가 몇 명이 나오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걸 또 다 연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고지혈증이면 나는 고지혈증일까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되게 일반적으로만 4분의 1이 나타나면 제법 나타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전이 누구한테 가느냐? 보통 아빠랑 딸이 닮았나요? 아들이 닮았나요? 뭐 그건 다음에 시간 되면 또 얘기해 봅시다. 자, 고지혈증 오해와 진실 세 번째입니다. 고기를 적게 먹으면 고지혈증은 안심해도 된다? 네, 아닌가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주부들 좀 점점 상당히- 우수해지네. 자, 아까 그랬잖아요. 이 네. 중성지방이 있고 콜레스테롤이 있다 그랬어요. 조금 더 얘기해 봅시다. 콜레스테롤은 90%가 내 몸의 거예요. 먹는 건 10%밖에 안 돼. 콜레스테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성분이에요. 지방계통의 성분. 이 구성 전체가 콜레스테롤 돼 있어요. 피부가 반질반질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몸의 건 우리 몸은 10년 지나면 싹 바뀌지만 그전에는 계속 순환을 해요. 빙글빙글 돈다고요. 그래서 간에서 한 90%, 물론 우리 말초세포에서도 콜레스테롤 만들어요. 그렇지만 주는 간에서 계속 만들고 하는 게 한 90% 되고 먹는 게 10%밖에 안 되는 거야. 그 고기를 적게 먹어서 고기물을 많이 먹었다고 단지 높기에는 콜레스테롤은 훨씬 다른 게 많다는 거죠. 역시 또 정답인 것 같죠? 채식주의자들도 당연히요. 고지혈증에 걸릴 수 있다. 있죠. 네, 그러니까 먹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콜레스테롤은 밖에서 적게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네. 몸의 필수 성분이거든. 네. 근데 그것이 유전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 돌아가는 사람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고 먹는 건 10% 작용한다. 그래서 어떤 양반들 나한테 와서 나 이렇게 말랐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이러고 그건 뭐 하나님이 주신 건데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네, 네. 자,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음식만 조심해라. 근데 정말 음식은 조심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되게 중년 이상 지나가면 음식을 또 조심들 하시잖아요. 음식만이라는 표현, 음식은 주의해라죠. 그러니까 음식만은 아니지. 그렇지만 어쨌든 음식은 조심하는 게 좋겠죠. 네, 네. 여러 가지로. 네. 그래서 그건 정답이에요. 네. 근데 음식만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어쨌든 콜레스테롤 따셨을 때 음식은 주의해야 되고 네. 음식만 주의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나는 알기 쉽게 식사 습관과 운동 조절하세요. 이게 끝이야. 운동. 네,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 검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피 검사를 하잖아요. 네. 피 검사를 해서 좀 높으면 6주 있다가 다시 해요. 네. 근데 이유는 두 가지. 그때는 높았지만 다음 날은 낮을 수 있어. 네, 네. 사람 몸이 빙글빙글 항상 순환되는 거니까 오늘 이렇다고 내일 꼭 이런 건 아니거든. 그래서 그거에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6주 동안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음식과 운동을 열심히 교육을 시켜요. 네, 네. 그렇게 하면 10에서 15%가 샥 내려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240인 사람이 10%면 25가 내려가잖아요. 15%면 거의 40이 내려가거든요. 그럼 정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 먹고 이게 아니라 네. 식사, 운동하면 다 내려가요. 고지혈증에 등푸른 생선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고등어, 뭐 연어, 뭐 좋은 거 같죠? 꽁치. 뭐 네. 나도 잘 먹어요. 뭐 오메가3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을 얘기를 할 때 포화지방 이건 아주 나쁜 지방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튀김 먹지 마라. 왜냐하면 튀긴 기름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뭐 버터 안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외국 나가면은 계란에 노른자도 없어요. 그리고 흰자만 먹어. 이게 부자 나라들은 네, 슈퍼 가면 흰자만 이만큼 팔아요. 그건 좋은 단백질인데 안에 있는 노란 데 있는 그 지방이 아까 말하는 안 좋은 거다 해서 그걸 뺀 거야. 예를 들면. 근데 뭐 먹을 것도 없으면 많이 열심히 많이 먹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포화지방은 나쁜 거예요. 그다음에 중간 정도 지방이 있고 좋은 지방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등푸른 생선에 있는 오메가3는 제일 좋은 지방이에요. 네. 현미도 좋다고 들었어요. 어때요, 현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을 것 같죠? 근데 현미 좀 먹어보셨어요? 예. 맛이 어때요? 껄끄럽죠. 적게 먹으라 껄끄러운 거야. 자, 이 농담이고. 네. 근데 사람들이 우리 입맛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다 껍질 벗어서 아주 맑게 만들잖아요. 그게 쌀이지. 뭐 그걸 또 밀가루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맛없는 빵 보면 뭔가 이렇게 맛있는 거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놓고 열심히 안 보이게 설탕과 또 버터 발라놔서 다. 이게 전부 안 좋은 칼로리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사람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이야기는 이게 좋게 골라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현미라는 것은 그 바깥에 있는 거에 바깥에 우리가 이게 도정을 안 한 거잖아요. 예,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합 작곡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혼합 작곡을 많이 먹어라. 흰쌀밥보다는 이게 알기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통곡물. 통곡물. 그러니까 네네. 단지 현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통곡물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껍질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게 첫째가 식이섬유소가 많은 거예요. 섬유소가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한 6가지 우리가 좋은 군이 있는데 음식에 있어서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섬유소예요. 우리가 변비 환자들 오면 섬유소 많이 먹고 물 많이 먹고 운동하세요. 이게 치료거든. 근데 그럼 섬유소를 어디서 먹을 거냐? 현미 먹으면 섬유소가 많다고요. 현미가 그다음에 좋다. 그 현미 바깥에 또 비타민 같은 거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양 왜 그런 거 좀 껄끄러운 것만 내가 딱 이길 수만 있으면 좋은 거 먹고 살면 되지 왜 흰쌀밥을 먹어? 네. 현미가 좋다. 현미가 좋다. 자, 이제 도움이 되는 음식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과연 이런 음식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먹으면 좋은지 요리 활용 방법을 또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돼지고기 안심은 지방 함량이 적어 고지혈증 환자들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돼지고기 파프리카 볶음. 쇠고기 사태와 고지혈증 환자가 멀리하는 채소를 이용해 조리법을 확 바꾼 콩나물 잡채. 흰살 생선대구는 지방 함량이 매우 낮아 고지혈증 환자에게 더욱 좋은 마늘 두유 생선찜. 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식생활뿐만 아니라 또 일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생활 습관들,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바로 잡으면은 고지혈증 걱정이 없을지 또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흔히 이제 정상 체중을 유지해라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예. 저도 좀 정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좀 넘어가고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계속 얘기는 합니다. 뭐 나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사실 정상 체중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 뭐 하긴 복잡한 수식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했을 때 어떤 양반이 조금 뚱뚱해. 네. 그래서 뭐 한 70kg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아까 보통 한 6주 후에 한 3kg 빼오라 그래요. 3에서 4kg.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이 양반들이 이제 콜레스테롤 높으면 푹 맞을 줄 알거든. 겁먹고는 열심히 해. 네. 그래서 거기까지 오면 네. 왜냐면 잠시 빼는 건 또 쉬워요. 근데 네. 계속 빼야 되잖아. 예. 여기 정상 체중도 내 눈에는 보이고 조금 문제 있는 분도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정말 운동요법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운동하시는 분. 참 우리나라 지금 한 20% 옛날 내가 이제 운동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 당시는 한 우리 국민 4에서 5%였어요. 내가 내가 20년 전부터 이렇게 텔레비 나왔거든요. 그때 물어보면 우리 통계가 5% 이내였어. 지금은 네. 15% 20%까지 갔어요.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보약은 뭐냐? 보약.
그건 운동밖에 없다. 나머지 다 그다음 문제고, 그래서 다 그다음 문제고, 그래서 어쨌든 운동은 해야 돼요. 네. 요즘은 또 뭐니 해도 스트레스야라고들 많이 하시잖아요. 스트레스 그리고 또 술은 줄여야 돼. 또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높으면 중성지방이 좋아요. 이거는 과학이야. 그러니까 어떻다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결과를 낸 거거든요. 네, 막연한 네. 얘기가 아니라. 네. 뭐 스트레스 많으면 나쁘다는 얘기는 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항상 스트레스는 있는데 많으면 나쁘다는 거지. 많으면. 그래서 네. 스트레스를 내가 견디면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예. 스트레스가 너무 누적되면 그건 넘어가는 거야. 그거는 내가 피하려고 그래도 많이 넘어간 거야. 그건 도망 다니세요. 네. 정말 지금 음식만큼이나 평소의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말씀인데요. 자, 실제 관리를 통해서 고지혈증을 잘 극복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지혈증을 벗어나기 위해 생활 습관을 바꾼 분이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하던 게 있어서 기다려주세요. 잠깐만요. 그닥 운동을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꾸준히 열심히 하는 주부. 그렇게 1시간여를 열심히 운동하는 주부. 어느새 이마에 땀방울까지 맺혔다.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해요. 제가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하는데 겨울이라서 운동을 잘 못 가고 집에서 이렇게 요가로 스트레칭 풀어요.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있다는데 제가 3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고지혈증이 나온 거예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고지혈증 판정을 받은 홍은주 주부. 근데 제가 좀 솔직히 놀랐어요. 저는 고기를 잘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고지혈증이 생기냐고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생활 습관이나 인스턴트 그리고 제가 좀 술을 좋아해요. 근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꿔야지 지금 더 잡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젊은데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 먼저 바꿨어요. 이렇게 제철 채소를 2가지, 3가지 이상은 사려고 하고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바로 현미가 제일 좋다고 그래서 정말 꼭 현미는 꼭 챙겨서 먹어요, 밥으로. 그리고 토마토가 고지혈증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커피 대신 토마토 주스를 마시려고 해요. 하루도 거르지 않는 꾸준한 운동과 채식 위주의 영양식단. 그것이 바로 고지혈증으로부터 그녀를 구해준 건강 비결이었다. 솔직히 술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술도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식단을 바꾸고 운동하니까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꼭 운동하세요. 네, 오늘 고지혈증에 대해서 말씀 듣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부들을 포함한 많은 시청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당부하고 싶으세요? 사람이 아픈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제일 쉬운 것은 생활습관 개선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오늘 주제 콜레스테롤 낮추는 거는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5년에 한 번씩 체크하시는 거고요. 기준은. 그랬을 때 높다 그러면 뭔가 이게 적신호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의사 선생님은 잘 상의하셔서 잘 관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정말 오늘 우리 주부들께 손 안 드신 거 있잖아요. 운동. 운동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먹는 음식도 많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고지혈증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신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신 조경희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 태어났을 때 출생 직후부터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수명을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데요. 2011년도 조사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81.1년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인 80.1년보다 길게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여성의 기대 수명은 세계 3위라고 하는데요. 오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건강이겠죠. 오늘도 건강 챙기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